네,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9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도 안정되고 있고 또 경제 지표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이 골디락스에 진입을 하나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킹달러도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선적으로 경기에 관해서는 고용시장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기가 큰 침체에 온다라는 우려에서 이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얕거나 또는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몰아가고 있고요. 또 물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까지 떨어지면서 물가가 조만간에 더 많이 잡힐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이번에 7월 정도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주식하기에는 꽤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사실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새롭게 바뀌는 성장 동력,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앞으로 경제 정책 자체를 서비스업 중심보다는 뭔가 제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좋아졌었더란 점,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뭔가 전체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모습보다는 새롭게 바뀌는 경제 구조에 많이 연동되었었기 때문에 경제 전체하고 주가하고 조금 더 약간 괴리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주가라는 것 자체는 향후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미국은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대차 잔고가 지금 상당히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숏 스퀴즈가 들어온 것인지 오히려 또 급등하는 사례가 요즘에 몇몇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뭐 공매도 그리고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의견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 특히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올해 내내 올라왔던 지수 상승의 모습이 뭔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다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변동성이 있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한 번씩 조심스럽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꼭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히 한국과 미국 증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헤지펀드 중심으로 공매도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게 사실이고 미국도 한국도 이 공매도를 했던 헤지펀드 중심으로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관련 기업들 공매도를 했었던 펀드들 중심으로 손실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마 빅테크 관련 기업들한테 오늘은 조금 상태가 좋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가 외신연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공매도를 했던 기업들 중심으로는 160조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이 났다라는 기사가 공통적으로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관련 산업들이 더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여부를 떠나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올해 내내 저점이 조금 높여왔던 그런 흐름처럼 뭔가 단기 급락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의 연장선상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코스닥이 어제 931선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어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뉴스 키워드가 천스닥입니다. 천스닥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이 지금 피워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하락이에요. 천스닥 가능성에 대해서 코스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천을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올해 내내 그랬지만 지수가 얼마 올라오기까지도 사실 크게 상승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승 속에서도 되게 소외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마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가 얼마가 더 오를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 어떻게 될 거냐 여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도 종목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실적 시즌에서 확인해봐야 될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수를 이끌 만한 큰 기업들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사실 지난해까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최근 감산까지 했는데 물론 최근에 AI 관련 수혜를 좀 있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2분기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가 역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지는 종목도 있었지만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유통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쌉니다. 너무 싼데 싼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싸긴 하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잘 못 올라온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통해서 지금의 바닥권인 거고 향후에 조금이라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저희들한테 가이던스를 많이 줄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뭐 올라가는 기업들도 좋지만 많이 하락한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좋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에 보다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AI 자율주행 쪽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역시 AI 쪽에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I를 활용해서 또 자율주행을 하는 쪽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쪽 섹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 AI, 특히 뭐 GPT 또는 생성 AI라고 불리는 이쪽의 급성장이 시장의 화두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애플이 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산업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향후에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산업을 전망을 해본다라면 궁극적으로 향후에 당분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AI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큰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경쟁 속에서 결국 주가가 되려면 이 경쟁에서 누군가는 우위에 설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서 열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오르는 흐름보다는 이런 경쟁 과정 속에서 비교 우위가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경쟁에 현재 있는 판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암흑 같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최근에 일부 빅테크 기업들 먼저 있었던 선두 기업 중심으로는 일단은 규모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현재 빅테크 경쟁에 나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AI 엔진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쟁 업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경쟁할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 또는 메타와 손을 잡으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일단 양다리도 걸쳐보자라고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관련 사업들의 성장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경쟁이 될 것이고 그 경쟁 과정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조금씩 더 많이 학습을 해보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개화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시장 계속해서 저희도 공부를 늦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그리고 관전 포인트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지금 여러분들 선물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7월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준이 올해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7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지까지 기대를 했었던 긴축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FOMC 일건이 아니냐 여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될 거고 연준의 판단을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경우는 환율 시장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도 일부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강했었던 달러 강세 현상이 누그러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우선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긴축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연준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 이후에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 확인하고 그 뒤에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